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 뉴캐슬과 리버풀의 경기는 2대3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삭 없는 이삭 더비로도 관심을 받았던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거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었고, 고든의 퇴장으로 맥이 빠지나 했으나 뉴캐슬이 10명인 상태로 두 골을 따라오면서 제3자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는데요. 경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경기인 만큼 전반 초반부터 경기 종료까지 시간대별로 양 팀의 전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양 팀의 걱정되는 점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홈팀 뉴캐슬은 이삭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동하면서 베스트 11을 구축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그랬듯 이삭이 빠진 톱 자리에는 고든이 제로톱으로 나왔고, 토날리, 조엘링톤, 기마랑이스의 중원 베스트 3미들이 가동되었습니다. 최대 변수는 역시 고든의 퇴장이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오늘 리버풀은 프림퐁이 지난 경기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고, 맥알리스터 또한 출산 휴가로 인해 결장했습니다. 프림퐁의 빈자리는 소보슬라이가, 맥알리스터의 빈자리는 커티스 존스가 채웠고, 흐라벤베르가 드디어 복귀하면서 베스트 11을 꾸렸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이삭의 이적설을 두고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 오늘 경기 시작부터 뉴캐슬 선수들은 정말 거칠게 리버풀 선수들을 다루면서 경기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친 파울들이 나왔고, 흐라벤, 코나테, 덴번이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양 팀의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리버풀은 변형 백스리를 만든 후 소보슬라이를 인버티드로 좁혀 3-2 혹은 3-3 빌드업으로 아래쪽부터 빌드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뉴캐슬은 이를 강한 압박으로 저지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 압박은 리버풀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면서 경기 초반 분위기를 뉴캐슬 쪽으로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뉴캐슬이 초반 리버풀을 어렵게 했던 요인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중원 장악이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롱볼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세컨볼을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으로 이어지는 미드필더들이 따내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비르츠, 커티스 존스, 흐라벤베르로 이어지는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은 초반 뉴캐슬의 에너지 레벨에 완전히 밀리며 경기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또한 뉴캐슬은 중원 장악을 통해 얻어낸 볼을 측면으로 연결하여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풀을 어렵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인데, 빠른 템포의 공격과 우측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었습니다. 엘랑가와 기마랑이스, 트리피어의 우측 삼각형이 자주 나왔고, 엘랑가의 솔로 플레이까지 빛나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가 뉴캐슬 팬들에게는 정말 아쉽겠더라고요. 고든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는 하나 전문 톱은 아니라서 중앙으로 넘어오는 컷백이나 크로스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만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뉴캐슬의 초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삭이 있었더라면 초반부터 뉴캐슬이 앞서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버풀을 어렵게 했던 마지막 요인은 중앙 블록이었습니다. 뉴캐슬은 리버풀이 하프라인까지 전진에 성공한다면 중앙에 촘촘한 블록을 쌓고, 비르츠, 에키티케와 같이 이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볼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리버풀은 이 촘촘한 블록 사이로 패스를 집어넣기 힘들어했고, 롱볼을 띄우자니 뉴캐슬의 센터백인 시에어와 덴번 모두 제공권에 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중원 장악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수비시 중앙 블록까지 뉴캐슬이 가져온 확실한 3가지 컨셉은 경기 초반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디펜딩 챔피언은 다르죠. 전반 35분 흐라벤베르의 미친 득점이 터집니다. 앞에 서 있는 수비수에게 한 번 페인트를 주고 다시 오른발로 낮게 깔리는 슈팅이 진짜 클래스를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이 슈팅 스킬이 상대에게 페인트를 한 번 줘서 무게중심을 한 번 흔들고 오른쪽으로 쳐놓고 꺾어 때리면서 다리 사이로 슈팅하는 기술이거든요. 다리 사이만 통과한다면 골키퍼는 역동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모로 대단했던 흐라벤베르의 결정적인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뉴캐슬은 점점 급해지면서 패스미스가 많아지고 리버풀은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해진 뉴캐슬에게 사고가 터지죠. 고든의 정말 바보 같은 퇴장이 나옵니다. 일단 파울 장면에 대해 설명하자면, 반다이크가 롱볼을 처리하기 위해 왼발로 킥하는 상황에서 고든이 발바닥을 들고 반다이크의 오른발, 즉 디딤발로 들어가는 태클이었거든요. 이건 무조건 퇴장입니다.
반다이크의 정강이를 긁으면서 들어가서 다행이지, 이거 디딤발 고정된 상태로 발목에라도 들어갔다면 바로 골절까지도 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태클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땅에 붙어있는 발에 태클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파울이었습니다. 또한 뉴캐슬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한 골을 실점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천천히 따라가도 모자를 판에 팀의 에이스라는 선수가 이렇게 바보 같은 파울로 퇴장당한다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 퇴장 이후 경기는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확신이 들게 만든 에키티케의 추가골까지 터지죠. 에키티케가 중앙에서부터 볼을 받아 전진하면서 만든 득점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고, 혹시나 하는 뉴캐슬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별개로 오늘 흐라벤과 에키티케의 득점이 모두 골대 맞고 들어갔는데 코스가 정말 막을 수 없는 슈팅들이더라고요. 리버풀의 선수 퀄리티 자체가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경기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리버풀을 상대로 10명이 뛰는데 2점 차로 뒤지고 있으면 누가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뉴캐슬은 집념으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뉴캐슬은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 어떻게든 측면으로 전진해서 스로인이든 코너킥이든 정지된 상황을 만들고 원초적인 경합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브라멘토의 크로스를 기마랑이스가 마무리하는 추격골이 터지게 됩니다. 이 득점을 시작으로 뉴캐슬은 원초적인 경합에서 리버풀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10명이 뛰는 팀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마랑이스의 득점이 터진 시간이 57분이고 그 이후 10분 15분 동안 뉴캐슬은 이러한 장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슬롯 감독이 밸런스를 맞추고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선보인 탓도 있겠지만 도저히 10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에너지 레벨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지금 장면은 꼭 80분을 넘어선 후반 막판 시간인 것 같지만 후반 중반밖에 되지 않은 63분 장면입니다. 뉴캐슬은 리브라멘토의 롱스로인과 덴번의 헤더를 앞세워 리버풀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다이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오늘 리버풀의 수비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따가 리버풀의 수비 우려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코나테, 케르케즈와 같은 선수들이 공중볼 경합에서 패배하며 실점을 내주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수비와 후방 빌드업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고 공중볼을 따낸 선수가 바로 반다이크였습니다. 오늘 반다이크는 공중볼 경합 9개 중 6개를 성공시켰는데 뉴캐슬이 코너킥을 찰 때마다 반다이크 머리로 공이 배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캐슬의 공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마랑이스의 추격골까지 나온 상황에 슬롯은 템포를 낮추고 볼을 오래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슬롯의 방법이죠.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하지 않고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하면서 리그 레이스를 길게 보는 슬롯의 전술입니다. 이 템포를 낮추고 무리하지 않는 전술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무난하게 잘 마친다면 경기는 승리하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나 체력을 지키는 최고의 전술이 될 것이고 만약 비기거나 패배한다면 이기고 있을 때 더 밀어붙이지 않은 감독이 욕을 먹겠죠. 리버풀 팬들은 이러한 전술을 지난 시즌 경험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팀을 지휘했던 클롭의 존재 때문이겠죠. 클롭은 그런 거 없고 빠꾸 없이 계속 공세를 이어나가는 타입이니까요. 슬롯이 이러한 선택을 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좋고 나쁘고 평가하기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88분 오슬라의 극장 동점골이 터집니다. 계속해서 롱킥을 이어갔고 덴번과 코나테의 경합을 통해 뒤로 넘어간 볼이 오슬라에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었죠. 이 덴번이라는 선수가 PL 내에서도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진 선수는 맞지만 그래도 코나테의 소극적인 경합은 좀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나테 등 맞고 볼이 뒤로 흘렀죠.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의 주전 센터백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경합을 펼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점골이 터진 88분부터 거의 10분 정도를 뉴캐슬이 스로잉과 코너킥을 반복하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사실 제가 동점골이 터졌을 때 정말 놀랐던 것이 세레머니를 최대한 자제하고 공을 주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경기를 이기겠다는 각오잖아요. 10명인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었으면 만족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리버풀을 밀어붙인 뉴캐슬 선수들과 에디아우 감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극장골의 주인공은 리버풀이었고 08년생의 은구모아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자 리버풀 구단 최연소 득점,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따지면 최연소 득점 4위에 등극하며 리버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득점이 단순히 어린 선수가 득점한 것뿐만 아니라 리버풀이 중원에서부터 유려한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만든 득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은구모아 역시 형들이 만들어준 완벽한 기회를 정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리버풀의 은구모아뿐만 아니라 아스날의 다우먼, 첼시의 이스테방 등 올 시즌부터 활약할 기대되는 유망주들이 많아 프리미어리그를 즐길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네요. 오늘 뉴캐슬은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딱 한 명, 고든만 빼고요. 뉴캐슬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모습, 에디아우 감독의 과감한 전술을 통해 리버풀을 꽤 오랫동안 밀어붙였고 실제로 기대 득점 값이나 슈팅 모두 뉴캐슬이 앞섰죠. 하지만 그만큼 타격도 엄청납니다. 고든은 다이렉트 퇴장 징계로 인해 3경기 결장이 예상되고 토날리와 조엘링턴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되었으며 쉐어 역시 뇌진탕으로 인한 교체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뇌진탕 교체를 사용할 경우 교체 카드 및 교체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 경기를 무조건 결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잡기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이적 시장마저 도와주지 않고 있고 이번 경기에만 선수 4명을 잃은 뉴캐슬이 앞으로의 일정에서 찾아올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혹시나 박승수 선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반면 리버풀은 10명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며 이번 시즌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승리했죠. 초반 일정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2연승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버풀은 수비에서 코나테, 케르케즈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메갈리스터가 빠진 중원은 밸런스를 잡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반다이크를 제외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프리시즌부터 이어진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불안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진정한 강한 모습이 나오려면 역시 흐라벤과 메갈리스터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경기였죠. 오늘도 비르츠는 미끼 움직임을 성실히 가져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공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르츠가 워낙에 비싼 선수라서 경기에 잘 보이지 않으면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아직은 프리미어리그의 템포나 경합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비판하기는 이르고 결국 잘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팀이 잘 버텨주면서 기다려줘야겠죠. 다음 경기는 지난 시즌 1, 2위 간의 맞대결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아스날이 맞붙는데 세트피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스날을 리버풀의 수비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